네,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김혜원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작년 성과 공유에 비해서 이 꼭지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좀 느꼈었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한 번 더 토스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희 인천대학교 사범대학이 역사가 길지 않거든요. 10년이 조금 넘었고 저는 이제 중간에 부임을 했고 그래서 사실 다음에 발표하실 김평원 교수님께서 저희는 사전교육 매뉴얼을 이미 짜놓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이어받아서 약간 업데이트해서 지금 발표를 드리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매뉴얼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선생님과 같이 논의를 해서 좀 더 업데이트한 내용이고요. 다만 제가 인천대학교에서 교직 과목, 특히 교직 실무와 학교 현장 실습 1, 2를 맡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좀 근무하다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국어교사로 8년 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했었고요. 여기 계시는 서울사대 부여중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공립학교에서 교생실습도 지도를 해봤고 부설학교에서도 교생실습을 지도를 해봤거든요. 사실 상당히 다릅니다. 네, 일반 학교에서 다양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왔을 때의 사전교육이나 그 자세와 대학별로 이제 다 다른 거죠. 또 이제 저희가 부설학교에서 지도할 때는 비교적 좀 체계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교육이 과연 체계화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학부과정 때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필요한 내용은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국가교육회의에 파견 나가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회적 협의 집중 수기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원 양성 과정의 그 현재의 위치, 교원 양성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예비교사들이 배우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 PPT에서의 그 초록색 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지향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간극을 보시면 간극이 비교적 이제 넓은 부분이 현장 이해와 학습자 이해, 인성 다교과 역량 쪽인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넓은 게 현장 이해와 학습자 이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잘 메울 수 있으려면 학교 현장 실습을 조금 높이는 게 좋겠죠. 대학에서 아무리 학습자에 대한 다양한 사례나 유형을 얘기하는 것과 실제 만나는 학생들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습 파키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요. 하지만 저도 국어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교생 실습을 7년 이상 지도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몹시 부담됩니다. 네, 학급 젊은 교사들은 학급 담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학급 담임을 하니까 25에서 30명의 제가 담당하는 저의 아이들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실습생 선생님들이 오시면 이분들도 예비교사고 대학생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병아리들이 계속 이제 저 엄마 닭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으로 생활을 하는데 사실 한 달도 힘들었는데 한 학기라니 이런 생각이 전직 교사로서는 솔직히 들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교사가 받는 수당은 몹시 적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시면 실습학기제 도입할 때 이제 교직단체에서 언론 보도를 하나 했는데 그 중에 핵심이 1학교 1수석교사 배치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 부담감을 무슨 데이터를 근거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습생 한 명당 그 부담이 마치 학급 담임으로 맡고 있는 학생 5명 정도의 부담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 사실 제가 이제 사전교육할 때 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니네가 학급 정원을 5명 늘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5명이 조금 말도 잘 알아듣고 이렇게 하는 학생이면 선생님이 부담이 덜 하시겠네. 이런 이제 얘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저희 대학에서 나간 그 중학교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이제 결과 보고회 그리고 중간 보고회 때 교수님 5명까지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좀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고, 실습 기간 끝나고 남아서 학기 말에 선생님들 생활기록부 정리랑 이런 게 바쁘니 혹시 교육봉사 활동으로 해서 우리 학교에 좀 더 남아서 아이들과 같이 겨울방학 때까지 해줄 수 있느냐라는 요청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습학기의 운영 모형은 이렇게 준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전체 과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사실 사전 교육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실습생으로서의 자세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학부 4학년 때 한 달 교생 실습 나가기 전에 서울사대 부여중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을 한 30분 정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강의실에 들어오시면서 맨 앞에 있는 학생이 뭔가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과자 봉지에 손을 넣으셔서 드시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학생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아이들과 교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감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비 교사이기는 하지만 교사잖아요. 교사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그리고 또 하나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도 있지만 복장의 문제에 관련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학교 현장 실습 1 교생 실습 나가기 한 학기 전에 저희 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수업에서 아이의 복장을 유튜브나 이제 옷 파는 사이트에서 캡처를 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날은 이렇게 입고 가라. 일반 회사 갈 때도 그렇고, 다만 첫날 입고 가서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앞으로의 복장을 결정을 하거나 지도 선생님과 상의를 드리면 좋겠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항상 수업할 때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카카오워크로 수시로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데, 대학생들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생 실습 나가기 전에, 교수님, 저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정장이 한 벌밖에 없는데 실습 나가기 전에 몇 벌을 더 사야 하나요? 라는 고민이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고민입니다. 학교 현장 실습학기제로 나가면 그 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실습 수당이 언제 들어오는지도 사실 학생들이 엄청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안내할 때 실습 이수 기준, 그러니까 출석 기준을 서울사대 부여중, 부중, 부고의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복무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했는데, 실습 이수 기간 중 80% 이상 출석해야 된다라는 권장을 했고요. 공간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미리 학교와의 사전 협의회에서 저희는 2개 학교를 나갔는데, 한 개 학교에서는 별도의 실습생 공간을 줬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교무실에 지도 선생님과 같은 그 옆자리로 배치를 해주셨습니다. 둘 다 충분히 상상하실 만큼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A학교 같이 별도 실습생 공간이 있을 때에는 교생들끼리의 소통이 편한 편이고요. 교무실에 배치했을 때에는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정책과 연계해서 정책을 어떻게 현장에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걸 하는 학교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안내를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교사, 또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복장이나 태도, 그리고 좀 디테일하긴 하지만 실습 첫 주에 교직원 회의에서 자기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가라, 이런 안내도 했고요. 그리고 가기 전에 학교의 건물 구조를 조금 미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좋겠다라는 안내를 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4번은 너무 디테일하지만, 학생들이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막 들고 돌아다니는 일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교내를 배회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복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 시간 엄수하는 것, 근태 상황,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삼가하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안내했고요. 마지막으로 5번을 보시면 은근히 학생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트러블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애들이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 교생이 예비교사이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지도교사와 상의를 하도록, 그리고 지도교사와 상의하기 조금 힘든 부분, 예를 들면 지도교사님과의 트러블이 있다라는 건 저한테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고 안내를 좀 했습니다. 다행히 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그런 고민을 안 했지만 한 달 실습 나가는 학생들은 저에게 이제 지도교사님과의 트러블 얘기를 사실 많이 했고요. 제가 손편지를 써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의외로 잘 해결이 됐습니다. 명찰 폐용이나 실습 일지는 아까 중앙대 김혜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습 학기제 때는 저희 학교는 이제 주당으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사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결제를 받아야 할까 하는 생각도 선생님들의 피드백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복장 준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 사진은 제가 넣은 것이 아니고 PPT 만들어 주시는 분께서 해주신 부분이고요. 학생들이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체육대회 또는 소풍과 같은 이제 체험 활동할 때 어떻게 입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편하게 입고 가라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마음이 불편하면 역시 지도 선생님과 상의해라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다음 인사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벼운 목례와 안녕하세요라는 존칭어로 하라고 했고요.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인사를 하라고 지도를 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들 관련해서는 이제 교생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간식을 좀 주시는데, 그 경우도 이제 학교별로 좀 지침이 다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간식 먹다가 흘리면 쥐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제공하거나 할 때도 교과 지도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그 외에 할 때도 담임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늘 많이 얘기했고, 특히 학생들에게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아이들이 이제 과외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실습을 나가는 학교의 학생 에 대한 과외라든가 학원 강사라든가 이런 건 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한 학기 전에 미리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생끼리 호칭을 할 때에도 오빠, 언니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무슨 선생님 이렇게 통일하도록 주의를 줬고요. 마지막으로 실습 후에 뭘 내야 할지에 대한 얘기 학생들이 궁금해하니까 실습일지, 실습록, 만족도 조사지에 대한 안내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중앙대 김혜영 교수님처럼 과연 우리 예비교사들이 얼마나 성장했는가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탈리스라고 국제적으로 교직 환경이나 교원에 대한 비교 조사를 하는 게 있고, 여기 참여하신 교육개발원 이동엽 박사님께서 이제 많은 연구를 수행하셨는데요.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업을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는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수학습 능력이나 기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걸 얼마나 더 열심히 할 건지도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교사의 전문성 개발이 지속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효능감과 관련한 탈리스의 문항을 좀 활용해서 조사를 했고, 실제로 아이들이 교사의 직무 역량에 대한 보유도도 향상을 했고, 자기 효능감도 향상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그 직무 역량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실습 학기제에 들어가기 전에 몹시 높았다가 실습 학기를 진행하면서 요거는 조금씩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실습 학기제를 시작한다라고 저는 추측을 했는데요. 뭐 해석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실습 학기제를 시도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한사항을 안 넣었다가 넣으라고 하셔서 넣은 부분이라서요. 만약에 대학에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학생, 실습을 나가는 실습생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에서 생각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라는 것과 실습생들이 긴장하면서 생각하는 나는 이런 게 궁금해요 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제안 첫 번째는 실습생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리스트로 좀 만드시고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궁금한 것과 관련해서 대학과 실습학교가 사전 협의회를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협의하시고, 대학에서 애들한테 준비해서 미리 좀 교육시킬 부분은 대학에서 알아서, 대신 실습학교에 여쭤보고 싶은 것들은 또 따로 정리해서 협의를 하신 후에 실습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들 실습생들한테 오리엔테이션을 하실 때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서 실습학교의 학업 성취 수준이라던가 지역적 특징을 좀 미리 알아보도록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습학교 입장에서는 역시 이제 대학과의 사전 협의회를 하기 전에 학교 자체적으로 협의할 만한 것들을 좀 협의하신 후에 대학과 사전 협의회 할 때 그거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디테일한데 뭐 성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미리 이제 대학에 요청해서 다 수합한 후에 받으실 건지, 실습생들이 실습 학교에 왔을 때 첫날 받으실 건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부터 실습 일지 결제 주기라던가 뭐 복장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던가 공간 배치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조금 협의가 되신 후에 대학과 사전 협의를 좀 참석해 주셔야 저희 대학에서도 학교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한번 학생들한테 안내하기보다는 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사전에 조금 많은 것들을 학생들한테 지도하고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더 편하실 것도 같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 맨날 활용하시는 내용이긴 한데요. 저희 학생들이 그 실습학기제 학교 현장에 참여함으로써 아까 그 집중 수기단에서 나온 것처럼 좀 더 학교나 학생에 대한 이해가 확대된 것 같아서 정책을 시도하거나 또는 지금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실습학교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저희 학생들 지도할 때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교사가 기댈 수 있는 어른이면 좋겠다라고 학생들한테 안내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그런 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